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수요일 저녁인데요. 잠시 후에 또 12시 30분 원유 재고량 발표와 함께 크루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설교지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해외 선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관심 또한 거기서 계속적으로 비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쪽으로 많은 상담 신청 주시고 있는 거 압니다. 오늘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한데요. 이 안에서는 채팅창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준식 해설입니다. 이번 주 뭔가 11월 말 내일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뭐 잠시 후면 이제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뭐 이를 앞두고 상당히 뭐 이번 주 흐름은 좀 뭔가 연말 분위기가 난다라는 맞아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럴 때일수록 또 어떤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고 어떤 부분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마음 놓고 있다가 또 한 번씩 또 저희가 또 당할 때도 있죠. 맞아요. 이렇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점들을 또 주의해가면서 시장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11월 말이 되어 가면서 연말 분위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에 또 이에 맞춤 전략은 어떠한지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함께하는 저희 출연진 분입니다. 김경윤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시원한 해외 선물 투자에 도움을 드릴 해외 선물의 사이다 김경윤 PD입니다. 네, 오늘도 정확하고 빠른 외신 기사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사이다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경윤 PD와도 이렇게 함께 할 텐데요. 자, 무엇보다도 앞서서 뭐 해설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말 시장 안에서 정말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 안에서 중심적으로 오늘 해외 선물 전략 짜주실 마스터님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에 이분 없으면 안 됩니다. 해선 퀸 황금연못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광고 나오는 걸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아, 왜 그러죠?
한 10년 전에 저를 뵈셨던 분들, 그리고 네. 또 5년 전에 뵀던 분들, 그리고 현재 보셨던 분들, 황금연못의 변천사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에서 선물, 해외 선물 이 자리까지 있지만, 세월이 가는 만큼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 2주 만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봄과 다르다. 이 시장이 봄과 다르다. 봄에 익숙했었던 이 트레이딩 매매 스타일로 현재 이 가을에 하고 있다라면은 이거 한 박자가 좀 늦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한편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해외 선물의 이 수요가 2016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역시 한국인들이 단타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시장도 좀 변질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 해외 선물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워낙 해외 선물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얼굴 다르고 내일의 얼굴도 다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황금연못 마스터님이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원래 여성분은 매일매일 이렇게 다릅니다. 카멜레온 같아요. 이게 꼭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마스터님. 네. 자, 매일매일 이렇게 색다르게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황금연못 마스터님과 오늘 2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갈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지금 뭐 개장 전입니다만 여러 시장에서 속보 내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속보 내용 김경희 PD가 정리해 주신다고 해요. 네, 어떤 소식이죠? 네, 방금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습니다. 이는 23만 9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와 부합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다음으로 달러화가 엔화의 200일 이평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소식은 LCG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유로존의 채권 금리가 내려서 유로화 상승이 방해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짐 폴슨이라는 수석 투자 전략가의 이제 분석 내용인데요. 네. 내년 미국 증시는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난관에 부닥칠 것이다라고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UBS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달러는 미국 금리 인상에도 유로 대비해서는 하락할 전망이라고 이제 분석을 내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제 옐런의 연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금리를 너무 느리게 올리면 고용이 지나치게 타이트해진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고요. 이어서 또 반대로 너무 빠르게 올리면 경기 하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일단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달러화와 그리고 유로화에 대한 부분도 분석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 증시에 대한 전망도 속속들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들 잠시 후에 신세계 저희가 이슈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증시 개장 전인데요.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증시 개장 직전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S&P 500과 나스닥 상승으로 방향 가고 있는데요. 탄력이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먼저 S&P 500은 2,597.75포인트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요. 6,385.50포인트, 0.10%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유로화에 대한 부분 뭐 분석적인 기사도 올라오고 왔었는데 유로화는 크게 움직이는 방향은 아닙니다. 1.17730달러로 여전히 1.18달러를 다시 도달하지 못하는 가격대에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의 반등에 이어서 연이어서 반등합니다. 0.53% 강보합권 1280달러 돌파 이후 1286.8달러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크루드 오일 57달러 돌파하면서 안착하고 있습니다. 자, 1.17%가 상승하면서 57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57.78달러로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와, 정말 어제와도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 지수 상승에 이어서 오늘 양지수 모두 탄력을 받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56달러 중후반대 유지했던 크루드 오일은 57달러 돌파 이후 57달러 후반까지 가격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점검해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통해서 이슈들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기술주 반등으로 신고점 돌파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탄력받고 있죠. 잠시 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감소 기대감에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1280달러 돌파와 함께 안착을 하면서 1286.8달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독일 연정 협상 실패 등에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전일작에 워낙 좀 빠진 가격대에서 소폭의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도 고민이 많은 시점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로 FX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뜨거운 그런 이슈들 저희가 종목들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P 500입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어제도 좀 저희 출연진분들과 이야기 나눈 게 2600에 대한 가능성을 좀 논해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틱수로는 별로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새로운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 이렇게 짚어봤는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자, 다시 한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업이고요. 해설위원님 업, 그리고 마스터님이 다운이시고, 네, 김경희 PD도 업이에요. 아, 희한하게 꼭 마스터님과 저희 출연진분들과 좀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이 정말 많은데, 역시나, 네, 잠시 후,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땡스기빙 데이에 이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재미있는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아마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리테일주가 이번 주에는 좀 기지개를 켤 것이다라는 분석이 올라와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사에 보시면 Death by Amazon이라고 해서 아마존에 의해서 좀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좀 인터넷이나 좀 이커머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던 전통적인 그 소매 업종이 많이 피해를 봤다라는 기사인데요. 네. 그래서 리테일주가 일단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지난 2주간 좀 상승을 해왔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패턴을 참조했을 때는 이 땡스기빙 때 이 쇼핑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네. 이 데스바이 아마존 지표에 따르면 2015년 9월에 이들이 이제 좀 피크를 친 다음에 지금까지 아마존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올해만 해도 거의 1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가는 똑같이 15% 정도 하락했다는 모습이 좀 재미있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brick and mortar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항하는 좀 정말 벽돌과 이런 몰타르로 된 건물에서 직접 쇼핑을 하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번 할리데이에도 많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쇼핑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난 이번부터는 온라인에서만 쇼핑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대로 오프라인에서도 쇼핑을 많이 즐길 것이기 때문에 또 리테일 섹터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데스바이 아마존 그 지표에 속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백화점주죠. 메이시스나 콜스 그리고 뭐 노드스트롬 뭐 이런 기업들과 뭐 TJ 맥스 또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생활 밀접형 그런 이제 기업의 실적이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의 소비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료가 살아 있는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기사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김경윤 PD 먼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네. 뭐 김 PD님 오고 나니까
방송이 꽉 차네요. 예, 뭔가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기분도 들고. 아, 그럴 리가요. 네, 각자의 룰이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뭐 좀 같은 네. 뭔가 의견이었는데, 네. 늘 이렇게 뭔가 영어 원문으로 된 기사들을 뭐 핵심 사실 키워드들만 보다가 네.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재밌고 이해가 빨리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도 예. 같은 마음이겠죠. 예, 예. 네. 저는 사실 오늘 S&P보다 어제 나스닥을 봤어요. 나스닥을 11월 사실 초반 아까 기술주라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나스닥 지수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죠. 그래서 전 S&P는 2,600, 2,700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오, 예. 네. 저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레이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뭔가 뛰어가는 호랑이에 올라타지 마라. 예, 뭔가 흐름은 상방 흐름이 계속 나올 것이고 저도 이번 주까지는 좋을 거라고 예견이 되는데 일단 내일부터 조기 종료가 네, 됩니다. 맞아요. 예, 새벽 3시에 이제 조기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되면 뭐 주요 이제 트레이더들이 다 휴가를 떠나죠. 그리고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호가가 얇아집니다. 맞아요. 호가가 얇아지기 때문에 조금의 뭐 어떤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 지역이나 아니면 뭐 일본, 다른 이제 뭐 호주나 다른 지역의 트레이더들이 약간의 물량으로도 쉽게 호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내일은 조금 뭔가 이렇게 뉴스 재료로 움직이지 않는 장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해서 지금 11월 달에 계속 부딪혔던 뭔가 2580선, 90선을 뚫고 지금 아니죠. 그 6350선을 뚫고 지금 올라갔는데 저는 한 6000 중장기적으로도 한 6400선 상단으로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6,400선. 중간중간 네. 뭐 사실 땡스기빙이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조정이 오더라도 그 조정은 깊지 않을 것이다. 예, 뭔가 강한 모멘텀이 준비되어야만 조금 깊은 조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는 사실 뭐 이런 매도를 뭔가 준비하는 자세는 상당히 위험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S&P를 알아보고 있지만요. 어제 뭐 나스닥이 1% 넘게 좀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이 6,388선인데요. 이 이상으로 6,400선에 대한 부분도 좀 열어놓고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고 S&P 역시 이 상승세는 한 번에 뭐 꺾일 그런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전과 같이 뭐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좀 함부로 좀 준비하시는 것만은 좀 자제하시라는 트레이더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제 또 김경훈 PD가 또 분석해줬던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전에 뭐 지수가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갈 때 함부로 매도 좀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장의 S&P에 대해서는 워낙 좀 강한 흐름이 나왔고 어제장에 일단 고가가 2,600을 일단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종가 역시나 2,596까지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90포인트를 돌파한 이 상황에서 함부로 다운의 의견을 저는 못 들을 것 같아서 여전히 상승세 살아있다라는 의견 안에서 저도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 기조, 상승 재료가 넘쳐나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는데요.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마스터님, 네, 의견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나와서 제가 네. S&P 네. 매수해라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기술적인 분석 하에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S&P가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달리는 말이죠.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탔으면 떨어지면 부상이 크고 네. 달리는 말을 바라보면 배 아프고 한 게 이제 지금의 S&P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분명한 건 과열입니다. 어제께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또 이틀 전에도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의 지수는 늘 상승했었다. 시장은 그때 매출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늘 상승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만 올해의 현재의 다우와 나스닥을 본다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과열에 대한 뭐 내년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뭐 옐런 의장도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나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증시는 선반영을 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한 6개월을 선반영한다라고 봤었을 때에 금리 인상 후에 내년의 흐름 또는 뭐 내년에 어떤 조정이 있을 것이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시장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얼마를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선? 저는 한 5티 올라가도 조마조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내가 산 자리가 꼭지가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3천을 가도 아마 못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봉의 매도를 한다라는 것보단 이제 우리가 보조 지표들을 좀 많이 보면은 과열이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과열권일 때는 약간의 묻지마 매수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과열은 무조건 너무 뜨겁다가 아니라 묻지마 매수야. 그래서 이 침체나 과열일 때는 지수가 급등을 한다거나 더 급락을 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미 전일에 그러니까 22일 날 새벽 3시 무렵에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 지금 오늘 새벽 3시면 이제 하루 동안을 거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사람들이 다 사서 거의 약간의 짧은 구간으로 본다면 우리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짧은 구간으로 본다면 파티가 조금 끝나는 구간대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저도 그렇지만 뭐 감히 이런 시장에서 매도 의견 잘 못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또 해외 선물은 매도가 또 꽂히고 그것도 마스터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스터님만이 이렇게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S&P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을 현재 들어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개장 후에도 다시 한번 저희 분석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1부에서는 이슈 점검을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상담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전화와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황강유무 마스터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사항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도 뜨겁고 어제도 뜨거웠고 그 전에는 너무 어려웠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7달러 돌파하면서 지금 58달러 가까이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작 가격대도 참 궁금한 크루드 오일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중립입니다. 아, 역시나 어려운 종목답게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자, 해설위원님 건방이고요. 그리고 저는 업. 그리고 계속 매도네요. 네, 마스터님 다운. 그리고 김경윤 PD까지 업이에요.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원유 재고량이 플러스로 늘어났다라는 수치인데, 사실 최근에는 원유 재고량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밖의 이슈로 움직이는 것이 뭐 맞다라는 분석이 그게 조금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자, 김경윤 PD, 어떤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지 먼저 좀 시황적인 부분도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번 달 30일에 감산 연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쪽에서 올라온 뉴스를 보면요. 한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오일의 경우에는 이제는 올라가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오펙 미팅에서 감산 연장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미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좀 오일이 탄력을 받는 모습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조금 우려할 수 있는 점은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감산 협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네, 그렇죠. 쇼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 좀, 반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베네수엘라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베네수엘라 grazes OPEC's heels with less oil이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좀 표현이 재밌습니다. 오펙의 이 감산으로 향하는 바퀴에 기름을 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네.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베네수엘라가 현재 좀 디폴트 위기에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펙이 굳이 너네 감산해라라고 이렇게 좀 압박을 주지 않아도 현재 생산량이 오펙이 정한 타겟의 217.9% 정도 초과해서 지금 감산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오펙이 굳이 뭐 큰 압박을 주지 않더라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 리스크로 인해서 일단 상승 쪽에 요인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네. 송주식 해설위원님. 네. 저는 크루드 오일 사실 네. 펀더멘털 재료는 시속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시속 오펙과 비오펙은 이제 한 그룹이 뭔가 돼가는 느낌이고 맞아요. 미국을 셰일가스가 상대로. 또 상대 그 반대에 있고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뭐 여튼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 뭐 원유 생산량이 조금 있는 그런 뭐 지역적 이슈들이 있으면서 사실 시속 게임을 계속 해나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무조건 매주 수요일 크루드 오일 포지션은 비워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재고 발표 전인 사실 어제 API 주간 원유 재고는 큰 폭으로 재고 감소가 630만 배럴, 150만 배럴 감소 예상에 630만 배럴 감소 네. 결과치가 나오면서 사실 상승 견인 역할을 했는데 오늘 사실 결과를 예상하고 포지션을 잡고 뭔가 시장 대응을 한다. 예, 오늘 당장 하루는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거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을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수요일은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그래서 어디서 부딪힐지도 모르고 이걸 지지하고 진짜 58불, 60불 때까지 추가 상승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사실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든 차트 흐름대로 확인하고 12시 30분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일단 뭐 앞서서 API 쪽에서는 630만 배럴이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 팩트 자체는 또 상승 쪽의 요인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상승 요인 견인을 좀 한 것 같고 하지만 뭐 최근에 뭐 원유 재고에 좀 집중된다기보다는 각종 이런 이슈들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오펙 국가에서 비오펙 국가가 가입하는데 좀 환영한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국 네. 쪽에 상대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또 말씀을 함께 또 정리를 도와주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사실 57달러 저는 어제 57달러 뭐 이상으로 종가 마감을 한 거를 봐서 57달러 초반에서 매수 접근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희 딱 자리에 앉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단 저는 뭐 오늘 상방 쪽으로는 뭐 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어서 일단 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기도 했고 일단 57달러 초반대로 좀 눌렀을 때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너무 후반대로 가고 있어서 아직은 제가 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잠시 후에 조금 더 가격이 조정된다면은 네, 그때 다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역시 앞서서 S&P 500과 마찬가지로 또 다운을 들어주신 마스터님의 의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 이 시점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오늘 S&P를 매수를 하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맞아요. 드렸는데 늘 나와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홍콩 항생지수가 31,000을 10년 만에 넘었다. 이 네.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홍콩 항생 인덱스를 보면은 윗꼬리가 굉장히 긴 흐름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 흐름도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오늘 지수가 올랐는데 지수는 사실 밋밋해. 어제 많이 오르고 그제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뭐가 오르고 있습니까? 옌, 국채, 물론 재료가 나왔지만 네네. 골드, 안전자산이 같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찌 보면 해지 방어적인 요소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부를 했었을 때 유가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죠. 네. 자, 유가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고 화물선, 이제 벌크선이 많이 늘어나고 시추선이 많이 진출하게 된다. 많이 발굴을 한다.
라는 게 보통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 시장이 뭐 때문에 다 올라갔습니까? 기술주 때문에 올라갔죠. 기술주의 상승이지 과거에 어떤 중공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건설업이 화랑이 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산업 근간이 그래서 올라간 게 다음 아니라. 주면 골드만삭스가 분명히 의견이 나올 겁니다. 골드만삭스만 나오면 꼭 하락이에요. 그죠? 꼭 시장을 이렇게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네. 골드만삭스 레포터가 경제 지표예요. 지표. 뭔가 이렇게 반대로 트레이딩을 네네. 해야 되는 그런 뭔가 네, 기회 그래서 포인트로 생각을 하죠. 네, 거의 이제 골드만삭스 의견 나오면 또 시장에 이제 준비를 네.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들은 늘 꼭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전에 140불 때도 그랬었고 뭐 30불, 40불을 깨니까 뭐 20불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의 반대적인 즉 어떻게 보면 현혹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 트레이드 입장에서 이 차트를 본다면 57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그러나 57불을 깨면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보면은 굉장히 하루에 어떤 진폭이 크죠. 변동성이 그냥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은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일일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강하게 때렸다. 즉 매도 물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오늘 5일 재고를 기준으로 한번 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매수가 위험하다. 오히려 매수는 앞에 고점에다가 잡아놓고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그래서 매수보단 매도 쪽이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크루드 오일 하나에 대한 설명 들었을 뿐인데 산업 전반, 네. 이 증시와 시장까지 좀 알 수 있는 네, 그런 분석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유가 뭐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뭐 실적과 이런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수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지수 탄력도 있지만 아까 네. 지수 얘기할 때 네네. 하나 놓쳤던 게 네네. 어제 그 나스닥 상승이 글로벌 기술 섹터 부분이 닷컴 열풍이 이제 99년, 2000년도 때 불었죠. 뭐 네. 2002년도까지 불었는데 99년도 이후 최고 상승률이래요. 예. 그래서 와, 네네. 뭐 사실 진짜 뭐 마스터님 말씀대로 뭔가 산업 전반에 그런 뭔가 수익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뭔가 그쵸 뭐 기술주 버블? 테크주와 네네. 바이오 쪽에 뭔가 네. 이런 버블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아까 마스터님께서 골드만삭스 쪽 의견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뉴욕 증시가 좀 내년도 올해만큼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이성적 과열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해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찾아보니까요. 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점도 있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세제 개혁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기대감 등에 의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도 골드만삭스에 대한 의견, 뭐 내년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각종 이슈들 저희가 빠르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정보들을 다 같이 좀 취합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미리 좀 전략을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고, 현 상황을 무엇보다도 이성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바라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홍콩 항생지수 말씀하셨잖아요. 28,000선이 기준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그게 이전에 정말 이 전 시간인데, 와, 3만 대가 넘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라는 소식이네요. 10년 뭐 최고가다. 네, 참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뭐 우리 증시도 오늘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S&P 또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나눠보는 동안에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 후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서서 개장 전에 S&P와 나스닥 모두 강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조금 더 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59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98선, 90 후반선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6,388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유로 FX도 역시 강한 상승세입니다. 1.17835달러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도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위험자산, 안전자산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골드도 1287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1290달러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 오일은 57.77달러 1%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뭐 선물 시장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시사회를 알아봤는데 본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시작했다라는 속보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저희가 속보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 여전히 위험자산, 안전자산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고점 높여가고 있는 탄력적인 부분인데요. 자, 지금 이제 32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개장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두 번째 이슈까지 크루드 오일이었고요. 세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하면은 참 두 분류로 좀 나뉘어요. 최근에 너무 골드 뭐가 없어. 할 말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부분과 지금이 조금의 기회가 아닐까. 약간 그런 두 부분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1280달러 전후로 좀 짧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시세이기 때문에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1287.2달러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저희 셋 업이고요. 김경영 PD 오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관망을 들으면은 좀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궁금해요. 그쵸? 김경영 PD 들려주세요. 네, 일단 저는 어디를 먼저 봐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달러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유가 지금 시장이 조금 있다가 나올 FOMC에서 있었던 그 의사록의 그 내용을 기다리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는 또 어제자에 있었던 옐런의 그 연설에서 사실은 어떤 향후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옐런이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달러의 단기적 전망이 좀 불확실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달러의 가격을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골드의 방향성도 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많이들 이제 꼽으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북한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테러 정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고요. 이 북한의 이런 뭔가 좀 이상 행동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거를 좀 심각한 도발이라는 단어로 좀 규정을 하면서 오늘 이제 또 해상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북핵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상승을 할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혼조세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한 방향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영향을 받고 또 여러 의미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달러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이후 뭐 금리 인상과 달러에 대한 향방이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아서 금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은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 안에서 골드 좀 접근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 네. 골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1280 넘었잖아요. 네. 예, 넘었으면 매수죠. 예, 저랑 좀 뭔가 같은 의견이신데요? 10월부터 네. 공식처럼 계속 맞아요. 뭔가 움직였어요. 맞아요. 네. 공식은 쉽게 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진입할 때는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드는데 네. 그 공식은 잘 안 깨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조금 더 길게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늘 뭐 말씀드리는 뭐 5번의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옐런이 하였고 뭐 FOMC 오늘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뭐 이후에 뭐 연준 위원이 4명의 공석이 생기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차지하더라도 1290선까지의 일단 상단 단기 부분은 확실하게 비어 있다. 네. 그럼 누르면 따라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고 월간 초이기 때문에 또 물가지표 또 시장은 주목을 할 거예요. 시장은 주목을 할 텐데, 뭔가 그런 지표 결과보다는 가격으로 뭔가 올라가면 빨리빨리 이익 실현하고 네. 한 2계약 정도. 네. 한 계약은 뭔가 기울기나 트렌드가 아주 좋다라고 본다면은 추세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네. 매매가 조금 좋지 않을까, 유효하지 않을까 네. 싶어서 매수 들었습니다. 네. 아니, 해설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서 저 너무 네. 똑같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내내 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1280 초반에서는 매수. 네. 왜냐하면은 뭐 위쪽으로 재료, 뭐 김경민 PD와도 좀 같은 의견인데 위쪽으로의 재료도 아래쪽으로의 재료 네. 아직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좀 트레이딩하는 관점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도 1280달러 초반까지 좀 눌리면 매수적인 관점으로 1290달러 뭐 9분까지 좀 짧게 보시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골드 역시 지금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시 조금 눌리면은 매수적인 관점이 유효해 보인다. 그리고 오늘의 상승세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 1290달러까지 이 내까지는 역시나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멘트를 드리면 네네. 안전자산 네. 3인방 중에 골드가 네. 하방 압력이 거의 없어요. 예. 아, 그것이 중요해요. 예. 네. 골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추세가 좀 강합니다. 맞아요. 예, 그럴 때는 만약 내가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들어간다면은 추세가 강한 종목을 선택해서 그렇죠. 진입하는 게 유효하겠죠. 네. 예. 그 선택하는 방법 안에서도 정말 하방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히 된다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슈 알아보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궁금해요. 네. 네. 어렵습니다. 네, 지난번에 네. 제가 출연했었을 네네. 때 골드를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막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아, 네. 이 정도에서는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샀고 결국 이제 집에 돌아갔었을 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오, 네네. 근데 지금도 제가 주문을 좀 했습니다. 네. 왜 주문을 했냐 하면 네네. 아마 앞으로 오늘부터 4일이나 5일 후에 골드 가격을 보시면은 왜 지금 자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아마 답을 좀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4일과 5일 후에 4일에서 5일 사이입니다. 네. 그때 지금 가격보다 떨어지면 골드 못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아. 굉장히 매물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4, 5일 후면 분차트가 이렇게 밀려나가죠. 앞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산들이 밀려나가면 현재 가격이 점점 올라지고 고가가 고점이 맞아요. 예, 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4, 5일 후에 이 앞에 산이 밀려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4, 5일 후는 상승으로 완전 전환을 하죠. 그럼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조건이 뭡니까? 상승장엔 정배열 종목만 하라죠. 맞아요. 주식을 깨지는 사람은 뭐다? 역배열 종목을 산 사람이야. 맞아요. 꼭 역매매해가지고 이거 매집이다라고 하는데 자기네가 세력이 아닌데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상승장에 거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정배열 종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는 선물 기준에서 매도를 하려면 역배열 종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배열 매매. 우리가 매매를 분차트로 하니까 역배열 네. 매매를 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골드를 본다면은 60일선을 아직 못 넘었어요. 수급선을 못 넘었는데 나머지 단기 이평들이 지금 정배열을 막 만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4, 5일 후가 되면 약간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 현재 가격이 괜찮다. 매수를 해볼 만하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신 전략은 다음 출연 때 다시 좀 그렇죠. 복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저희가 또 골드 여쭤볼게요. 네. S&P도 지금 보시면은 못 가잖아요. 계속 못 가고 있죠. 아, 그러네요. 자, 지금 S&P도 개장을 하고 이제 10분이 지나갈 그러네요. 시간인데 못 가네요. 그 이상을 못 갑니다. 힘이. 네. 좀, 그리고 약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P보다 네. 좀 강하게 움직였던 어제 종목이었는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많이 피곤해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0.01% 그리고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골드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또는 4월 이후의 흐름도 좀 연장시켜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개장이 지금 1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 자, 지금 개장을 하고 속보 내용과 그리고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경훈 PD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상황이 지금 분석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대 지수가 처음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좀 혼조세로 보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던 이유는 어제자로 나왔던 기업들의 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뭐 많이들 아시는 HP라든지 뭐 세일스포스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기업에서 나온 어닝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상승 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어닝 시즌이 이제 좀 끝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솔리드라고 해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S&P 500에 속해 있는 그룹의 97.8% 정도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 4분의 3 정도의 이제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6.25% 정도 이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74% 정도의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좀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본장에서는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후 2부에서도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골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뭐 달러 영향도 받고 뭐 이전에는 골드와 또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자, 현재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1.17880달러로 0.29%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처음으로 유로 FX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유로 FX에 대해서는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월요일날 갭 만들었던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갭을 월요일이요? 만들면서 네. 독일 연정 실패로 갭 하락을 했었죠. 네. 갭 하락을 했다가 뭐 물론 그 당일에 유럽 본장, 그러니까 뭐 한 4시 반, 5시 반 이후에 이제 그 갭을 메꾸고 추가 상승을 좀 높이 했었어요. 네. 높이 했다가 내려왔죠. 네. 차트 흐름상. 네. 내려와서 뭔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재차 지금 돌파 시도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저는 이런 흐름 패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매수로 꼭 따라 들어가는 예, 이런 자리라서 한 이런 정도에 한번 시도하고 뭔가 에너지를 모아서 재차 상승하면서 가는 자리에서는 그 갭 정도는 메꾸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좀 기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 오늘 안전자산 흐름들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달러 약세, 그러니까 뭔가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또 내년도 금리 인상 뭔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아마 네. 한 다음 달 초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러 약세에 의한 뭐 유로의 뭐 상대적인 가치 상승을 네. 보더라도 한 1.182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다시 매수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이제 12월에 있기도 하고 이제는 내년에 몇 번을 할 것이냐, 그리고 달러에 대한 그런 가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금리 상승하기 전에 좀 내려놓고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캐나다가 금리 상승을 2번 했잖아요. 네네.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이다라는 분위기로 휩싸여서 캐나다 채권이 네. 지금 급등 중이거든요. 네.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 좀
나왔던 그 갭에 대해서 채우는 이런 네. 패턴은 또 송주식 해설위원님이 좋아하신다. 네. 네. 그 부분도 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김경민 PD 계속해서 유로 FX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독일 연정 실패 이후에 좀 빠졌던 부분이 지금 이틀째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뭐 그것보다는 좀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유로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상쇄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자메이카 코얼리션이라고 해서 그 자메이카 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덧붙여서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더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이걸로 인해서 유로가 좀 위협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그냥 유럽 내의 한 정치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좀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측이 좀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기사에서는 지금 Beyond Risk Appetit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위험 수용 범위가 상당히 좀 넓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 유로화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통화도 보면 최근 하락세였던 뉴질랜드 달러처럼 좀 상품 가격과 연동되는 통화 역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 기사에 나와 있네요. 또한 말씀해 주셨듯이 또 달러 약세의 기조로 인해서 유로의 상승세가 지지받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어제도 맞아요. 그 사진으로 기사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 김경민 PD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유로 FX에 대해서 좀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좀 업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유로 FX 이번 주 내내 좀 비슷해요. 골드랑 좀 같은 비슷한 흐름인데 짧은 구간 안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1.1793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종가를 좀 기준으로 해서 매수 관점이 좀 괜찮은 가격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미 또 올라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막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 상에서 여기서 지금 가장 올라온 가격대잖아요. 그럴 때 눌렸을 때 1.175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전 매수 접근 괜찮아 보이는데 눌렸을 때 조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8 저는 초반까지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워낙 1.185까지는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좀 안착을 하진 못하잖아요. 하지만 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1.18까지 좀 목표가를 두시고 1.175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 접근 어떻겠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마스터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려주세요. 네. 궁금하네요. 네. 다른 분들이 나오시면 방 매매 포인트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자신만의 스타일로. 저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아예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겁니다. 네네. 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이 화면을 한번 잡아줘 보세요. 네네.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와 유로 FX는 서로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네. 지난번에 유로 FX가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려놨는데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장을 보면은 강세장일 때 함부로 하락을 안 하듯이 유로가 굉장히 1년 내내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니까 유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시장이 그동안에 즉 S&P나 나스닥에 열광하는 사람들과 안전자산, 우리 골드, 옌, 국채, 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게임일 것 같습니다. 누가 수익이 더 많이 나느냐. 아직도 들고 있는 S&P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이 수익이 날 거냐. 많이 빠져있는 안전자산에서 탄력을 받고 나갈 거냐. 이게 두 가지로 한번 시장을 볼 수 있는데요. 유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약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주춤주춤 거리다가 한 일주일 전에 아주 강하게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중심값에 안착을 했죠. 이 중심값은 평균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싸워서 매수가 조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밑에 어떻게 보면 갈아져 있는 이 지지대를 형성하는 값이 이 중심값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를
앞에서 말씀하시는 눌림목 얘기하시잖아요. 이 눌림목은 어제였다는 얘기죠. 어제 이렇게 도찌가 딱 나오면서 이평선에서 딱 맞아요. 눌러놨기 때문에 네. 오늘은 눌림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레이스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결국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게 현재 유로의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미 너무 고점 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어서 오늘로 봤을 때는 고점 네. 같지만 또 길게 보면 네.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역시 뭐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의 가격과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 가격을 정말 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마스터님의 의견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0.34%의 강보합 1.1793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유로 FX의 상황인데 잠시 후 2부에서도 저희가 실시간 리딩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일부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저희 샵 0082번과 전화 서울전화 023153-2611번과 2612번으로 편하게 접수해 주시면은 저희 황금유문 마스터님 나오셨으니까요.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내용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